눈 올 때 강아지들이 막 눈이 막 뛰어댕기잖아요. 네. 깜짝깜짝. 왜 네. 뛰어댕기는지 아세요? 좋아서 뛰어. 발이 시려서 발이 시려. 그렇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발이 시렵다 그래야 돼요. 네, 발이 시려서 그렇대요. 발이 시려워서 막 뛰어댕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좋아서 좋아서. 뛰어댕기는 건데. 네, 발이 시려서. 아무도 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음, 하여튼, 그, 과정이라는 게 우리 양궁 뭐 세계적이잖아요. 예. 근데 네. 그 이유가 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연습량이 결국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머도 연습량이 많아야지 그래야 그 강도나 순도가 높은 걸 날리죠. 처음부터 내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 전에는 못해. 더 준비할 거야. 이런 사람 평생 시작 못합니다. 하셔야 돼. 어, 파워포인트가 얘가 지금 다시 여기서부터 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고요. 이어져서 한번 가볼게요. 자, 유머 감각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된다, 후천적으로 개발하면 된다. 어느 쪽으로 생각이 드세요? 선천적으로 둘 다. 타고나면 난 사람이 좀 빠르겠죠. 후천적으로 개발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1, 2, 3. 아니면 2번 같은 경우는 2번,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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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번. 그, 자, 답은요. 선천적이에요. 아, 100%. 네. 100%. 그러면 와. 어떤 사람, 내가 그럼 이 강의 괜히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해도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유머 감각이 왜 선천적이냐면은, 자, 다 있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틀린 답 찾기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틀린 답 찾기인데 맞는 거 쳐가지고 틀린 적 많죠. 독수리, 조류, 응. 맞아요? 예. 네. 네. 고래, 호유류, 효유류, 포유류. 예. 네. 맞아요. 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양서류? 파충류. 파충류, 개구리, 양서류, 양충류. 양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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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류. 아, 네. 오징어, 갑각류. 갑각류. 오징어는 안주류. 갑각. 안주류. 안주류. 자, 그건 지금, 넌센스 어, 같은데. 여기에서 웃거나 웃음이 지어진 이유는 하나예요. 4번. 이 지금 문제는 저의 유머 감각하고 전혀 관계 없었어요. 아, 그죠? 그냥 제가 문제 내고 답. 이러고 좀 흘러왔잖아요. 네. 음, 그 왜 웃으신 거예요? 저의 유머 감각이요? 아니에요. 이 정보가 유머 정보라서 웃으신 거야. 맞아. 음. 그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거 옮겨 놓으면 재밌게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알고 있는 사람 썰렁해도 웃을 수 있어. 왜? 이 사람은 그 전에 이거 가지고 웃은 적이 있잖아. 그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럼 또 웃어.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유머 감각이 없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유머 정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이제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네. 유머 정보를 챙기셔야 돼. 그리고 그걸 자꾸 써야 돼. 싫단 내가 앞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응? 방아쇠를 당겨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실탄을 챙겨야 되는데 탄약고만큼 챙겨야 돼. 응? 그리고 꺼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웃는 사람이 유리해요? 웃기는 사람이 유리해요? 웃기는 사람. 웃기는 웃기는 사람. 사람이 유리할까요? 네. 둘 웃는 다? 사람이 유리해요. 네. 음. 웃기는 사람은요, 일단 웃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한 시간이 있잖아요. 개그맨들 같이. 개그맨들이 아이디어 회의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완성이 안 되면 밤새도록 해. 그럼 뭐 치킨 사다 먹고 막 이러니까 또 살도 막 뒤룩뒤룩 쪄. 야식 먹고 이래가지고. 또 빼느라고 난리들이고. 근데 웃는 사람은 부담이 없어요. 웃으니까 누가 건강 챙겨요, 여기서. 웃는 사람이 건강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형 인간, 그러니까 개그맨 말고 유머형 인간은 잘 웃기는 사람이 유머형 인간이 아니라 잘 웃는 사람이 유머형 인간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 친구들 중에나
성도들 중에 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깔깔대고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내장기관 엄청 건강합니다. 장 마사지도 받지, 산소호흡 들어왔지, 얼굴이 상기될 정도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스트레스 풀지, 이러니까 평소에 잘 웃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건강해요. 혹시 선 본다면요, 잘 웃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야 병원비를 아낄 수 있어. 막 심각해가지고, 아주 막 센치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허구한 신경 안정제 먹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맞아요. 신경질 나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웃는 사람하고 아직 안 가신 분들은, 가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아직 안 가신 분들은 잘 웃는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네, 다안 그거, 그거 가는 진짜 재산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 그게 훨씬 그런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는 게 100번 낫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둘째 이제 상견례를 했는데, 얘 처음 보자마자 내가 오케이 했어. 애가 생글생글 웃고 웃는 게 그렇게 복스러워요. 웃는 얼굴이 딱 틀에 잡혔어. 이게 안면 근육이요. 웃는 인상이야. 얘는 뭐냐면 평소에 많이 웃었단 얘기거든요. 음, 그 상견례 이제 하기 전에 보통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혼자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상견례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제 하는데 처음 이제 인사드리러 온다고 왔는데 얼굴 딱 보니까 얘가 웃는 상이야.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냥 오케이 해버렸어요. 뭐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다음에 자기들이 노력해서 사는 거고 지금은 먹고 사는 거 대한민국 이미 다 해결됐어요. 왜냐면 최저임금이 있고 뭐 그것도 안 되는 사람 정부에서 막 지원해 주잖아요. 먹고 살라고 뭐 하여튼 기초연금도 그럼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이 된 거니까 니들끼리 살 때 재밌게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웃는 상. 웃는 상이라는 거는 평소에 많이 웃었기 때문에 웃는 근육이 발달을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부가 살면 오래 닮는다 그러죠. 진짜 닮아요. 왜냐면 네, 식생활도 같이 하지만 가정 대소사, 경조사를 통해서 같이 웃었고 같이 울었잖아요. 그러면 웃음이 많은 양을 가진 부부는 얼굴 보면 웃는 상이고 우는 상 보면 우는 게 많았단 얘기예요. 그럼 대소사상에 취사 선택할 수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그럼 부부가 닮았는데 웃는 상이다. 그러면 그 저 두 분은 참 품위 있게 나이 들은 얼굴이고 인상 네. 쓰면서 둘 다 이 미간에 주름진 사람은 둘 다 품위 없이 나이를 먹은 거죠. 그래서 요번에 둘째 며느리의 그거 봤는데 웃는 상에서 오케이 야 그냥 진행해라 그러는데 그냥 오케이 해줬지. 물론 내가 반대한다고 안 할 애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대 속에서 하는 것보다 부모가 이렇게 탁 흡족해서 하는 게 훨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웃는 사람이 유리한데, 그래서 이게 메달로 치면 금메달이고 은메달이다. 웃지 않은 얼굴은 무슨 메달일까요? 그건 이제 목메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소리가요, 웃음소리하고 비명소리하고 다른데, 이거 한번 제가 분석해 놓은 건데 한번 보시겠어요? 어, 어, 여러분, 웃을 때 한참 웃고 나면 숨이 딸리죠? 네. 숨 안 딸려? 딸려가지고, 이것도 들이키잖아요. 비명 소리 지르려면 일단 숨을 들이켜야 비명을 지를 수 있죠. 달라요, 이게. 비명을 지르면 어떻게 돼? 숨을 들이신 다음에, 아! 하고 소리 지르고, 웃음소리는 그냥 거기서 나오면서 숨이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꺽꺽대고 숨을 들이신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음은요, 날숨이에요. 비명은 일단 들숨이에요, 시작이. 그런데 우리가 그 헬스장 가서 무거운 역기 들 때, PT 코치들이 뭐라 그래? 힘줄 때는 숨을 내뱉으라 그래요? 들이마시라 그래요? 힘줄 때. 그렇죠. 힘줄 때는 내뱉어야 돼요. 힘주면서 숨 들이키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힘을 빡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이 되는 거예요. 들숨은 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웃음소리에는 호르몬 물질 엔도르핀이 나오는데 비명소리에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웃은 애는 내장도 튼튼해졌지만 이완도 돼 있고 엔도르핀이 생성됐으니까 그런 애가 훨씬 행복한 인생을 살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매우 높다. 비명소리 쓰고 인상 쓰고 살아온 애는 쟤는 평소에도 징징대고 비명은 안 질리지만
징징대는 소리를 많이 할 거다, 분명히. 그런 애들은 평소에 코르티졸 나오는데 부부가 한 공간에 같은 음식 먹었었는데, 그럼 그 영향이 전염이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자녀들 그 선 보실 때 상견례 할 때는 일단 아이도 아이지만 그 부모를 봐야 돼요. 부모 두 사람 얼굴이 그 아이한테 앱으로 다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견례를 했더니 진짜 부모가 둘 다 웃는 상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큰 아이들이 같이 웃는 얼굴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결혼 안 하신 분은 웃는 사람 만나시고, 결혼하신 분은 그 사돈댁 두 양반 얼굴 볼 때 웃는 상인지 인상 쓰는 상인지 보시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장수의 비결이고 요절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저는 정말. 자, 그다음에 이 인물들 보세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왼쪽 위는 에디슨, 그 밑에는 아인슈타인, 중앙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스티븐 스필버그. 음, 그 밑에는 빌 게이츠. 맞아. 오른쪽 끝은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죠? 네, 마크 저커버그. 네, 저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유머가 발전해요. 쭈뼛쭈뼛 하시면 안 돼. 부담 유태인. 없이 막 얘기해서 틀리고 그래야지 빨리 늘어요. 이 사람들 유태인 아니에요? 다들. 빙고! 어우, 총장님 네. 정확히. 전부 유태인이고. 또 하나. 전부 이때 현재 남자죠. 네. 전부 또 유명인이죠. 네, 그거 말고 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유머이스트들이에요. 음, 유머 감각이 뛰어나. 저, 유머 감각이 뛰어나. 뭐 이렇게 한번 발표할 때 꼭 유머를 한 번씩 날리면서 가. 그러면 유머이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통점이 뭘까요? 유머 리스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머 정보가 많은 사람이, 그죠? 거기에서 실탄이 많으니까 쏟아보면 어떤 건 명중하겠죠. 한 발밖에 없는 사람은요, 진짜 바등바등 되면서 한 발 쏴서 실패하면 명중이 안 되시면 끝인데, 많은 사람은 귀간단총 쏘듯이 두루룩 갈겨버리면 어느 거는 관역에 박힐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유머리스트가 되려면 유머 리스트를 챙겨야 된다. 이건 철칙입니다. 이거 없이 안 돼요. 양이 많아야 돼.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뒤돌아보니까 많은 말을 한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그래서 아이고 말 실수도 해봐서 핀잔도 받고 심한 경우 뭐 손해배상도 해주고 막 이런 경험이 많아서 잘 다듬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주사위처럼 정육각형이었는데 자꾸 깎이고 패이고 뭐 마모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처럼 동그래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유머를 잘하는 사람은 유머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거 안 거치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마라는 개념으로 이걸 많이 챙기시고 이제 총알만 타고 아무 데나 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쏘시면은 누구라도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유머 감각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유머 정보가 있고 유머를 시행착오가 있고 유머는 그 글 쓸 때 톤앤 매너처럼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일단 유머는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리스트를 챙기는 거니까 많은 파일을 챙기시고 시행착오를 안 겪으면 좋은데 시행착오 없이 발전은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할수록 는다. 그러니까 계단을 많이 넘어져 봐야 그다음에 이제 안 넘어지고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유머는 듣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건 뭐예요? 그 아이하고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해야 되니까 듣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요 생각을 하셔야 돼. 주방장이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만들었어도 손님이 먹어보고 짜다 그러면 그건 짠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아니, 왜요? 왜 짜요? 내가 저 호텔 주방장 출신이에요. 암만 그렇게 떠들어 본들 손님이 입맛에 짜면은 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머를 준비하다가 내가 재밌는 것도 일단은 눈에 띄겠지만 듣는 사람 위주로 일단은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고급 유머고 정제된 유머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린이들 한번 보시죠. 어린이용 퀴즈입니다. 눈높이에요. 입으로 먹고 배로 내뱉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로 수수께끼가 어린이들 유머예요. 자, 입으로 먹고 배로 내뱉는 것은 뭐죠? 우체통. 그러면 얘네들은 이게 이렇게 신기한 거야. 어떻게 우체통의 위에 있는 조그만 손 넣는 구멍하고 아래 꺼내는 거기를 배라 그랬을까? 이게 재밌는 거야. 사물하고 사람하고 연결된다는 게 신기해요, 얘네들은. 싸움을 한 사람들이 먹는 과일은 어떤 과일일까요? 아, 예? 사과. 아, 아, 사과부터 해라. 이러잖아요. 허수아비의 아들 이름은 허수, 버스. 허수. 빙고, 허수. 왕이 왕궁을 싫어하면은 내뱉는 소리가 있어요. 왕궁이 싫어. 너무 갇혀서 사는 것 같아. 떠나야지. 예? 떠나요. 궁시렁, 궁시렁. 이걸 이제 소리 나는 대로 간 거죠. 달에 사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아, 달에 산다. 달에 살아. 문어. 예? 문어. 문어, 문어. 빙고. 안동에는 잔치상에 문어가 꼭 올라오죠. 안동이 해변이 아니에요. 근데 문어가 꼭 올라와. 거기서 문자는요, 그럴 문자예요. 왜 그럴 문자가 붙었을까? 문어 짜면은 먹물이 나오잖아요. 어, 그걸로 아. 글씨를 쓴 거야. 그래서 선비, 양반 동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양반이다. 우리는 먹과 버르를 많이 썼다, 우리는. 그래서 문어를 꼭 올려요. 그런 그 사이드 스토리도 이렇게 놔주면 재미있어 하죠. 안동의 고등어, 소금에 절인 고등어가 유명하죠. 간고등어. 간고등어. 예. 네. 안동이 해변 지방이 아닌데 어떻게 그 간고등어가 유명할까? 내륙인데. 해변가에서 예. 내륙까지 소금을 쳐서 상하니까 소금을 쳐서 옮겼어야 되지. 맞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요. 음. 안동에서도 고등어를 먹고 싶은데 이걸 오다 보니까 상한 거야. 그래서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오니까 안 상하고 간고등어로 오니까 여기는 고등어에다가 소금 치는 간제비라 그러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동은 간고등어. 마산의 아구찜 유명하죠. 마산도 내륙이에요. 그죠? 근데 왜 아구찜이 유명해?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먹어야 돼서 그게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옛날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본 적이 토인비에 도전과 응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도전이 있으면 거기에 응전하다 보니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탄한 것보다 어려움을 겪을 때 굳은 살도 생기고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시련을 겪는 사람이 신앙의 멘탈이 좋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는 멘탈이 좋을까? 시련을 겪은 사람이 훨씬 멘탈이 강해요. 맞죠. 그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거 유머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내주면 훨씬 복음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티네이저, 우리 청소년들 한번 보시죠. 맥주로 만든 빵이 있어요. 보통 이제 효모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맥주로만 만든 빵이에요. 카스테라. 아, 맥주, 카스 맥주 있고 테라 맥주 있죠. 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는 초등학생용이라면 얘네들은 어떤 사물하고 빗대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단어 비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왜 단어 비틀기를 좋아하냐면 요 시기 되면 뭔가 모르지만 하여튼 심사가 꼬여 있어. 패배 꼬여 있기 때문에 말도 삐딱하게 하고 복장도 삐딱하게 하고 모자 있으면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심성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비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파리에서 라면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라면을 먹으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어. 불어가 이제 프랑스어지요. 네. 우리가 라면을 팅팅 불어뜨면 또 그 아이들 부른 라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불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라임으로 간 거예요. 베를린에서는 또 맥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네요. 네. 다른 독일. 독일 수도. 먹고 죽을 수도 있어. 독일 수도야. 기원 전에 사용했던 화폐. 예수님 이전에 썼던 화폐. 조개? 아닙니다. BC 카드. 아, 어, BC.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쭈민해서 들어간 뭐냐면 BC는 비포 크라이스트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성경으로 근접할 수 있는 틈새를 또 벌어놓는 거예요. BC 카드에서. 우리나라가 양궁 세계 1등이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양궁 세계 1등일까? 연습량도 물론 많겠지만 양궁을 우리 특별히 다른 나라 선수들은 뭐 양궁 연습 안 했을까요? 다 하겠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1등을 잘해. 이유는 애국가 때문에 그래요.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있잖아요. 보호가 활이고요. 하사는 누구한테 내려줬을 때 하사품이에요. 그러니까 음,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활로 쏘니까 신궁인 거지, 우리는. 아, 정말 말도 못. 오마이 갓. 오마이갓이에요. 여기서 하사할 때 사자가 밑으로 내려주는 게 사자잖아요. 하사품. 네. 우리가 그 사극에 나올 때 그 사약을 내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 사약은요, 죽을 사자가 아니라 이 사자예요. 하사. 어. 왕이 내려주는 약이다. 그래서 하사, 사약 이렇게 돼요. 음. 그러면 왜 왕이 내려주는 독약이 왜 그 사약일까? 내려주는 약일까? 그때는요, 형벌로 치면 이제 사형인데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일 뭐 처참한 거, 뭐 참수하는 것부터 사지절자나 능지처참형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사형 중에 제일 약한 게 독국물을 먹고 죽게 하는 게 제일 밑에 제일 그게 뭐라 강도가 약한 게 사약을 내리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죽고 나면 가족들이 시신을 인도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 치르기에 제일 좋은 시신 상태가 극약 먹고 죽은 상태예요. 목이 잘리거나 손발이 잘리거나 능지처참 다 이거는 가족들이 장례 치르려면 그 시신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형은 사약 먹고 죽어야 깨끗하게 시신이 그대로 가족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약 받을 때도 그 죄수들은 성은이 망극하오며 죽는데 무슨 성은이 망극 아니요. 죽는 것 중에서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장례 치르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내가 죽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먹고 죽어요. 그래서 사약이 제일 약하지만 임금이 내려주는 가장 은혜로운 그 처형 방법이다. 그래서 그 사약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약이 지금처럼 확실한 독극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기록상으로는 5잔 먹고도 안 죽었은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사약이 체질에 받은 거야, 이게. 한 번에 죽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는 뭐 이렇게 약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또 체질에 받는 사람이 5번까지가 공식 기록이고, 비공식은 10번을 넘어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야, 저 정도로 안 죽으면 저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다. 살려줘야 되겠지. 요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안 죽으면 밧줄로 이제 교수형을 해요. 어떻게든 죽이는데, 사약 먹고 끝나면 되는데, 안 죽으면은 이제 줄로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또 한번 풀고 나가면
잠깐 역사 산책이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하사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인용이에요. 성인용 한번 보시죠. 사찰이 무서운 사찰이 있어요. 그래서 소림사도 있었고 임진왜란 때는 흥국사라는 또 승병들이 훈련받는 흥국사라는 데가 있었어요. 자, 사찰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찰은 어떤 사찰일까요? 세무사찰. 그러면 회계 쪽에 업무 보신 분들은 이거 너무 아주 빵 터져요. 동물 중에 가장 긍정적인 동물이 있어요. 애들이 뭐 사는 걸 다 그렇게, 아니, 긍정적으로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돼지.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돼지. 돼지. 음. 자, 사과 5개 중 3개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요? 너무 뻔해서 세 2개가 개, 아닐 거는 같아. 세 개. 네. 3개. 먹는 게 답은 남는 거다. 3개. 먹는 게 남는 먹는 게. 거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 성인들하고는 공감대가 돼요. 애들한테 이거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2개가 남는데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 그 지금으로 따지면 자영업자지만 그때로 따지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좀 뭐 많이 팔았어? 그러면 한신의 장사해서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됐어. 요 정도. 그냥 내가 먹는 게 남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퀴즈를 빗대어서 만든 건데, 3개가 남는다. 이게 이제 어려운 시절을 보릿고개 겪은 사람들이 이게 공감이 되는 거야. 먹는 게 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외국인이 싫어하는 한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외국인이 싫어하는 한식?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이 해장국은 아, 뭘로 만든 거야? 장모님 뼈다귀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그러니까 이 단어풀이를 잘 못하니까 우리는 장모님이 정성스럽게 사위를 위해서 끓여준 해장국이 아니고 얘네들은 해장국 따로 장모님 뼈다귀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그 일본 사람이 와서 아니 한국에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회를 많이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까스로 한국어를 좀 해석하고 다니는데 뭘 보고 그러라 그랬더니 아니 무슨 청소년 회관이 그렇게 많냐고. 청소년들이 회를 먹는 집으로 알고 청소년 회관이 이렇게 많냐고. 그 단어들이 이렇게 그 문해력은 아니지만 외국 사람이 한국 단어 볼 땐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태양계에 커다란 2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에서 명왕성은 태양계가 아니다. 그렇게 판명이 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 태양계에서 한 가지 더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에서 그 세 번째 행성인가요? 금성이 수, 금, 태양, 수, 금, 지. 그러니까 태양하고 지구사이에 있는 금성, 비너스라 그러죠. 예. 금성이 LG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적에 완관표 금성 테레비를 본 적이 없는 애들은 이거 못 웃어요. 근데 그걸 안 사람들은 재밌어요. 자, 이러니까 결국 뭐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모든 유머가 다 재미있는 건 맞는데 듣는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에 맞았을 때는 재밌는 유머고 안 맞았을 때는 썰렁한 유머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3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눈썹 3cm 올리세요. 아까 처음엔 조금 올리셨더니 다 내려왔어, 다시.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3도 정도는 올려주면 이 자체로는 분위기가 살아요. 야, 일로 와봐. 내가 있잖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애들이 호기심 갖고, 얘가 또 무슨 뭐 재밌는 일이 생겼네? 이러고 몰렸는데, 야, 모여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유머를 얘기하실 때는 눈썹을 조금 올리시고, 그다음에 목 음정도 한 3도 정도 올리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 자, 요것도 한번 보시죠. 아까는 유태인이고 유머이스트였는데, 자, 왼쪽은 그 링컨, 가운데는 수의사인데 빼고, 레이건 대통령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음.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유도의 업어치기라는 게 있는데 이 여러 업어치기 기술은요, 태권도하고 달라가지고 상대방의 에너지를 내 거로 만드는 거죠. 상대방이 오는 걸 잡아채서 살짝 몸을 비틀어서 그 사람 가속을 이용해서 내가 업어치기를 하잖아요. 이 세 사람들이 그걸 잘했어요, 유머로. 그래서 링컨이 그 선거 유세 때 상대방한테 공격이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냐면 저 사람은 이중인격의 두 얼굴을 가진 남자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너는 안 그러냐? 뭐 이렇게 되는데 링컨이 받아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두 개라면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이거 하나로 끝났어요. 선거가 뒤집힐 정도예요. 그리고 레이건은요, 어떤 공격이 들어왔냐면, 나이가 많아서 먼데일이라는 젊은 후보가 공격이 들어왔어요. 당신 나이가 너무 많은데, 대통령직 수행하기엔 너무 나이 많은 거 아니야? 이 공격이 들어왔거든요. 그 내용 그대로 된 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그, 소리가 안 음성이 들립니다. 안 나오는데.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음성이 안 나와. 아, 소리가 안 들려요? 음. 그러면은, 잠시. 이건 레이건이 아니라 트럼프네, 트럼프. 아, 요 다음에 이제 저희 나오거든요. 음. 소리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지금도 안 들리나요? 아, 네, 안 나옵니다. 나와요. 아, 저만 들리나 보네요. 요건 제가 한번 그냥 그 카톡방에 설, 올려주세요. 예. 예, 예, 이따가 한번 올려드리고요.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요거는 이제 레이건하고 그 클린턴하고 했을 때고 그 한번 보세요. 자막도 아마 될 거예요. 자막으로도. 이건 닉슨인데, 닉슨? 케네디하고. 네, 케네디하고 했는데 그 여유 있는 케네디의 그 미소 이게 여성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그 어필이 됐어요. 일흔 세 살 나이 때 레이건이고요. 이게 이제 나이가 차이 나서 이제 공격이 들어온 거죠. 이것 때문에 표가 뒤집혔는데 내용이 뭐냐면 먼데일이 당신 대통령직 수행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레이건이 뭐 너도 만만치 않아 이러질 않고 나는 그 상대 후보가 나이가 어리거나 정치적으로 미숙한 걸 선거에 이용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애숭이 같은 이라고 이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애숭이다. 그 얘기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 유머나 여유 가지고 전부 판세를 뒤집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머를 날리실 때, 강단에서 그 유머를 날리실 때,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이러고 선전포고하지 마세요. 왜냐면 무방비 상태에 느닷없이 들어가야 돼.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재밌는 얘기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음, 무방비 때 들어가야 돼. 이거 금지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그래, 네가 얼마나 웃기나 보자. 이러고 굳은 살이 딱 올라앉아요. 그거 여간에선 그거 안 돌립니다. 그 선전포고 하지 마세요. 음, 그다음에 암기 유머 있죠. 아까처럼 오징어는 포유류다. 요건 암기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회용이야. 초등부에서도 쓸 수 있고 작년부에서 다회용은 암기 유머인데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거는 예측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했을 때 요거는 빨리 탈해야 돼요. 암기 유머는 상황 유머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요 자리에서 이 시간에만 웃길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애드립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조크하고 코믹이 있죠. 요거 암기 유머죠. 요게 잘 하다 보면 나중에 위트가 발달하면 상황 유머로 가고 그건 일회용이다. 그래서 탈암기 유머, 착 상황 유머로 가려면 실탄 사격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요걸 목표로 하시면 되는데 1차적으로 내가 선전포고만 안 하면 50% 건지는 겁니다. 그 밑에 거 열심을 내서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그 끝말잇기나 삼행시나 퀴즈 이런 거를요 생활 속에서 많이 하세요. 끝말잇기. 그 삼행시도 재밌는 거 많죠. 어 제가 한 거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원두막이라는 게 있는데 원두막 한번 운 띄워 보시겠습니까? 몇 분이라도. 자, 해보죠. 원두막 원, 시작. 원, 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투, 투, 두 쪽 다 빨개. 마, 막 빨개. 이 빨간 거로 라임을 타고 왔잖아요. 슈퍼맨도 있는데 슈퍼맨도 한번 해보시죠. 슈퍼맨. 시작. 슈, 슈퍼맨 엉덩이는 펄에. 퍼, 펄에. 맨, 맨날 펄에. 어, 이것도 이제 색깔 타고 나온 거예요. 까마귀도 있었어요. 까마귀는 까매, 마구 까매, 귀까지 까매. 그 이걸 들은 어떤 여집사님이 집에 가서 이제 장로님한테 웃겨보겠다고. 여보, 내가 삼행시 재밌는 거 줘줄게. 운 띄워봐. 뭐야? 그랬더니. 원두막이라 그래야 되는데 원숭이가 꽂혀가지고 원숭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운을 띄네. 자, 그럼 원숭이를 한번 운 띄워보시죠. 시작. 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 숭이 나와야죠. 두가 아니라. 숭, 숭 했더니 이 여집사님이 어, 숭하게 빨개. 이, 그다음에 이가 나오잖아요. 이 그랬더니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걸 수습을 했어요. 대단한 순발력입니다. 그거. 음. 그래서 그게 본인 말이 이름 되네. 가지고 삼행시 짓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이제 음, 전쟁에서 승리해서 훈장 받았습니다. 이거 삼행시로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 이름 가지고 삼행시 좀 키우시면 좋고요. 퀴즈, 수수께끼 난센스 퀴즈 이런 거 많이 풀어보시면 이제 위트가 생기는 거죠. 하여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2층과 20층에서 떨어지는 비명소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둘 다 떨어지는 크기, 건 똑같아. 근데 아까 저기 웃음소리하고 비명소리 있었죠? 자, 비명소리의 차이가 있어요. 2층에서 시간 차이가 있다. 떨어지잖아요? 쿵 소리가 먼저 나요. 그리고 아 하고 비명이 나. 20층에서 떨어지잖아요. 비명이 먼저 지르죠. 아 하다 쿵. 음, 그러네. 다르죠? 예. 자, 인연과 연인의 차이는 어떻게 날까요? 음. 인연, 옷깃만 스쳐도 우리 인연이라 그런 얘기 하죠. 인연은 뭐, 그래, 자, 인연은 겉옷이 스치면 인연이에요.
연인은 속옷이 스치면 연인이에요. 은메달보다 동메달을 딴 선수가 더 좋아하죠. 그죠? 은메달은, 은메달이 높은데 왜 동메달 선수가 더 좋아서 날뛸까? 은메달은, 이겼으니까. 은메달은 금메달 딸려다가 놓쳤잖아요. 매콤하고. 근데 동메달은 음. 4등으로 떨어져서 메달권에 못 들어갈 뻔했는데 메달권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음. 가치로 보면 은메달이 더 가치가 있는데 감사는 누가 더 감사해요? 동메달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로 연결 한번 시키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게 나보다 4등은 또 뭐예요? 야, 8강에서 4강 간 사람 너무 좋아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만족하면은 감사가 일어나지만 불만족하면은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모든 걸 봤을 때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는 이 자체만으로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니까 모든 걸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또 한번 저 강단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또. 자, 눈을 뜨라라는 세계적인 공통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눈을 뜨라라는 세계적인 크로우자 뭐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권이에요. 세계적인 공통어. 답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나면 다 눈 뜨잖아요. 아멘 이후에도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주무시는 중입니다. 요거는 좀 상황이 좀 묘하죠. 접대부가 이 생활 청산하겠다고 대학을 다니면 모범생이라 그러죠. 근데 대학생이 알바한다고 접대를 하고 있으면 문제아가 돼요. 자, 현재 상황은 접대를 하는 대학생이에요. 근데 하나는 모범생이고 하나는 문제아가 돼요. 왜 그럴까요? 현 시점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모범생인 거고, 현 시점에서 타락하는 방향으로 가면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다? 모범생인데, 매일매일 나빠지고 있다? 그런 문제아가 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점이지만 여기가 좌우로 갈라지는 기로다. 우리가 매일이 삼거리에 지금 내가 서 있는데 어느 쪽 길로 갈까 취사 선택하는 길이 우리 앞에 늘 매일같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죠. 자, 네 명이서 그 보석을 감정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정직한 정치인, 두 번째는 청렴한 변호사, 세 번째는 산타 할아버지, 네 번째는 양복 입은 신사. 보석을 감정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정전이 되고 불이 들어왔다 보니까 보석이 없어졌어요. 자, 누가 가져갔을까요? 네 사람 중에. 사지선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답은 양복 입은 산타 신사가 할아버지? 가져갔어요. 양복 입은 그렇구나. 신사가 가져갔어요. 산타 네. 할아버지가 왜 가져갔을까요? 나눠주려고. 선물 주려고. 선물 주려고 네. 저 다이아를 훔쳐서 갖다 줘요. 양복 입은 신사가 가지고 갔는데 왜 그러냐면 정직한 정치인, 아, 청렴한 변호사, 산타 할아버지는 현존하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요 이야기를 퀴즈를 낸다고 국회의원 정당대회 가서 이 얘기 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안 큰일 되잖아요. 나지. 비아냥. 대한변호사협회 가가지고 이거 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때와 장소를 못 가리면 유머가 망가지는 거예요. 음. 지금 여기는요, 정치인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산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냈는데, 때와 장소를 못 가리면 사고가 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 자기 집에 복면하고 들어가 절도하면은 형이 면제된다? O, X. X. 예? 형이 면제돼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절도는 성립이 안 돼요. 그냥 가산 탕진입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사형 집행 하루 전날 맹장이 터지면 그 다음날 사형 집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해요. 그렇겠지. 일단 수술해줘요. 네. 법 정신에 네. 어긋나.
그리고 회복된 다음에 다시 사형 집행이에요. 음. 자, 남자는 배가 나올수록 성기의 길이가 줄어든다. 이게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남탕에 들어가서 배 이렇게 나온 사람들 보면 잘 안 보이죠. 네. 마른 애들은 잘 보이죠. 하여튼 배가 나오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 그 다음에 남자가 사우나를 자주 하면 불임의 원인이 된다. 이건 지금 성의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담패설이 아니에요. 성의학입니다. 남자가 사우나를 자주 하면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OX. 맞아요. 우리 남성들의 고환은 체온보다 3도 정도 낮아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키워보신 분, 추울 때는 딱 오물어 들고 있다가 따뜻하면 쭉 늘어지잖아요. 대단한 온도 센서예요. 근데 사우나 안에 들어가면 뭐 80도에서 막 120도 이르잖아요. 그러면 고환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가 돼. 그래서 정자 활동이 약해져요. 그래서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임으로 뭐 난임 수술을 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남자가 너무 사우나를 좋아하면 사우나를 가더라도 반신욕만 해야지 사우나 그 안에 들어가지는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돼요. 이게 다 성의학입니다. 삼겹살은 목에 낀 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아니, 다 된다라고 알고 알겠죠. 있잖아요. 거의. 응. 이거 안 됩니다. 음. 안 돼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다음에 포도당 주사의 포도와 과일의 포도는 한문으로도 똑같다. 한문? 한문으로. 그럴 것 같은데. 예? 달라요. 아니. 똑같습니다. 아닐 것 같아. 똑같아요. 포도당하고 어, 포도하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당 주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성경에 포도도 얼마나 그 비유를 많이 들어요. 너희는 가진 이러면서 포도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줄거리로 포도라는 과일이 우리 혈액을 담당하는 것들, 혈액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액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한 이유도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후로 의학계에서 포도당을 포도로 해서 끌어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자, 벼락은 여자보다 남자를 칠 가능성이 더 많다. 남자가 더 많이 맞습니다. 통계로 그럴 것 같아. 7배. 이유는 평균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응. 벼락은 높은 데로 쳐요. 그다음에 수분 함량도 여자들은 지방이 상대적으로 있어서 남자보다 수분 함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남자가 키가 크고 그다음에 수분 함량이 많아서 습기가 많고 그래서 남자가 벼락을 더 많이 맞습니다. 이건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키스를 많이 할수록 수명이 길어진다. 맞죠? 했을 때 긍정적인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 부부 사이에 허그 안아주는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끼리 키스도 많이 하고 포옹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기업에 가서 얘기할 때는 여기서 이제 덧붙이는데 여기서 적당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긋난다면 아량으로 덧붙이고 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키스 많이 하세요. 수명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옆집 가서 하면 줄어듭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거 맞아 죽어. 그래서 요절을 해. 그런 얘기를 덧붙이는데 여기서는 뭐 이것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걸 공유해 드리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야, 그거 재밌는데 하고 강단에서 그 얘기 날리시면 안 됩니다. 자, 북한 주민 이름 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것 같아. 응. 김일성 때 다 바꿨고 김정일 때도 바꿨는데 김정도 후에 다 바꿔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준엄.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꾸라는데 김일성 그 생존 때, 그러면 뭘로 바꿔줬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는 그래도 철자나 남자 같은 이름이 좀 남자답게 안 컸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름을 그걸로 많이 줬어. 그래서 탈북민들을 보면 남자나 철자가 많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담배는 성기능을 약화시킨다. 맞습니다. 정자수도 줄어들고. 사실 이런 걸 의학적인 거를 이야기하면서 담배는 내 몸을 해하는 거다. 그냥 끊어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얘기해 주셔도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쭉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요 얘기 보세요. 이제 예절입니다.
예절이 있어야 돼요. 암만 재밌는 얘기도 예절을 못 챙기면 안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운전할 때 점선은 변경이 가능하죠. 차선 왔다 갔다. 실선은 그대로 직진해야 되고 중앙선은 절대 침범 불가인데 자, 여기서 눈높이를 못 맞췄다. 그냥 좀 뭐 썰렁하니까 뭐 받아줄 수 있어요. 자, 유통기한이 지난 거 한참 지난 거 자기만 어디 가서 지금 알고 왔다. 요거 실선에 요거 넘어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안 된다. 인신공격형 유머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빗나간 유머 괜찮아요. 썰렁해도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났어. 유통기간이 지났어. 우리 왜 철없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시대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철없는 유머. 질 나쁜 유머. 이건 진짜 하셔는 안 된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충북이 충남보다 발전이 조금 더딘 이유가 있는데 충북이 충남보다 발전이 더딘 이유를 아시나요? 네, 요거는 충북은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예산에 가서 하면 되는데 충북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는 안 거예요. 됐죠. 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북에 가서 이 유머를 날렸다는 거는 어떤 유머에 해당이 돼요? 이건 철없는 질 유머가 아니라 나쁜 유머. 질 나쁜 유머예요. 왜냐면 그 도민 전체를 인신공격한 거예요, 이거는. 음. 그래가지고 어떤 또 뭐 선거 유세하는 사람이 충남 가서 선거 유세에다가 충남 띄워준다고 이 얘기했다가 요즘 SNS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야, 저 자식 우리 동네 오지 말게 이러고 피켓 뜬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만 하면서 유세하고 돌아다니지 어느 한 사람 망가뜨리면서 자기가 재밌게 하겠다. 그거는 이 질 나쁜 유머예요. 그래서 한동 우리 그 있었잖아요. 노인들은 투표 안 해도 됩니다. 이 말 젊은이들한테 했다가 맞아. 젊은이들은 음. 맞는 말이지만 그 지금 시니어 인구가 얼만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곤욕을 치르잖아요. 자, 그래서 질 나쁜 유머는 안 되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실제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왜 음성이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네. 이 소리 나가나요? 안 나와요. 안 아니요. 나와요? 아, 요것도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치월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발전하기 위해서. 요 지금 두 개의 쇠 구슬이 있는데 왼쪽은요. 경사가 스트레이트로 쫙 내려가 있어요. 오른쪽은 파도 치면서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요. 어느 쪽이 빨리 도착할까요? 문제의 의도를 보면 오른쪽이 빨리 도착할 것 같으죠? 의도가. 사실이 그래요. 근데 얘는 왼쪽에는 굴곡 없이 쭉 내려갔으니까 훨씬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도 보면 굴곡 있는 애가 더 빨리 도착을 합니다. 보세요. 자, 그대로 촬영한 거예요. 와, 차이 많이 나는데? 활력을 자, 받는. 그래서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다. 시행착오나 실수나 실패를 내 자산으로 활용하면 훨씬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자산이 될 거냐, 자학이 될 거냐는 본인 선택이에요, 이제.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시련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더 어려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트레이닝 코스다. 그걸 이겨내면 그 자체도 옵션이 되고 스펙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완벽한 준비를 해서 이제 유머를 날려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우선이냐? 뭐가 우선일 것 같아요? 시작이 우선이에요.
일단 시작부터 하세요. 썰렁해 믿져야 본전이야. 내가 질 나쁜 유머만 안 날리면 무조건 시작하세요. 철없어도 괜찮아. 철없어. 빗나가도 괜찮아.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심리적인 거리가 줄어드니까 질 나쁜 유머만 아니면 무조건 시작하세요. 두 번째, 최대한 빠르게 뭘 겪어야 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뭘 경험을 해야 돼요? 시작하고 시행착오를 경험을 하셔야 돼요. 시행착오. 시행착오 안 겪고 될 수가 없어요. 첫날부터 양궁에서 10점짜리 관역에 막 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양궁 금메달 딴 사람도 어느 날은 컨디션 안 좋으면 막 관역 벗어나는 판인데, 그래도 상관없다. 하여튼 역방향만 아니면 무조건 화살 쏜다. 이렇게 쏴야 돼요. 여기서 역방향이라는 거는 질 나쁜 유머입니다. 자, 종횡무진. 뭐로 해야 될까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종횡무진은 이제 우리가 시행착오도 당연하다 그러고 일단 시작도 하는데 뭘 가지고 해야 될까요? 배짱으로 해야 돼. 배짱으로 하시라니까 일단. 그래야 늘어요. 하신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선전포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질 나쁜 유머만 안 하면 그냥 다 넘어가요. 근데 그 두 가지는 금기사항이니까 그것만 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웃고 사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아까 제가 했던 것 중에 그 말씀 못 드린 거 그거 마저 말씀드리자면 자, 요거 공유됐죠? 네, 보이시죠? 네. 네. 예, 예, 노란 거 피드백 요거까지 하면 이제 오늘 예, 정리가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크리스찬 유머하고 일반 유머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일반 유머에 시간을 더 많이 비중을 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법령으로 다 말씀드리는데 앞에 크리스찬 유머를 조금 특화시켰다. 그리고 끝날 때 크리스찬 유머를 조금 특화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우리가 쓸 때 뭐 자동차 이용하는 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편의 제공이니까. 유머도 모든 유머가 다 가능하다. 그런 뜻에서 범용에 시간을 좀 많이 하려는 이유는 여기에서 로직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했고 시작할 때 크리스찬 유머가 있었고 끝날 때도 성경 유머는 요래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앞뒤 시작과 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를 완성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웃게 하리라라는 카피죠. 우리를 웃게 하려고 그걸 완성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교회를 밝게 하는 크리스천 유머인데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말하는 웃음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마음의 즐거운 양양이라. 이렇게 제가 카피했고 구원의 결론을 아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겠죠. 그죠? 아, 내가 보험 지금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뭘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 표정도 한번 바꿔봤고 강단을 풍성하게 만드는 세 가지 유머 기법은 첫 번째 공감할 수 있는 거야 되고 여기서 그 목사님들이 자기 고백을 좀 하셔야 돼.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지 말고 강단에서 유머로는 좀 어이없는 이야기도 좀 하시고 실수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성경 해석 자체를 잘못하라는 게 아니라 유머 가지고는 스스로 조금 빈틈을 보여줘야 오히려 성도들이 더 가까이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보내드린 거니까 한 번씩 곱씹어 보시면 되고 강단 유무에서 이제 금지 사항은 누굴 깎아내리거나 어, 충북은 예산이 없습니다. 이러면 충북을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조롱하는 거.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 조롱하면요. 꼭 그 정치색이 싫은 성도들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라고 밀지 마시고 언제나 중립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성적 농담이나 외모 관련 유머 그래서 제가 아까 조심스러운데 여기서 하지 마세요 한 게 뭐냐면 키스를 많이 하면 생명이 수명이 늘어난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다음에 붙인 게 뭐였죠? 옆집 가서 하면 줄어듭니다. 이 얘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자체가 이상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랬을 때 부적절하다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걸 쓴 게 아니라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하고 제가 던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뭐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건데 얘가 보니까 그 AI가 골라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웃기지는 않는데 그냥 한 번씩 그냥 뭐 슬그머니 미소 짓게 하는 건데 여기서 필요한 것만 건져 쓰시면 돼요. 시험 기간만 되면 왜 갑자기 신앙이 깊어질까?
맞죠? 고3이면은 그것만으로는 더 깊어져요.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절대 멈춰야 할 10가지 금기했던 거, 이런 것 좀 챙겨서 보시고, 어, 진정한 웃음의 그 목적은 뭐냐? 크리스천 유머는 복음의 무드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주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맛깔나게 하는 양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능력이고, 그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칼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그 식자재를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인신공격형 누굴 비난하는 거 안 되고 가급적이면 철진한 거는 좀 안 하시고 선 좀 보고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딱 끝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구사하는 이 유머는 덕이 되는가 요것만 챙기시면 큰 무리 없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맞추는 걸로 하고 질문 조금 받고 맞추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